KTV 대한뉴스 유용화입니다. 신경은입니다. 1월 25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나 금액 등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국 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엘리트 위주 전수 육성 방식을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험이 서해 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한 달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한국 체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엘리트 체육 육성 방식도 개선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비리와 관련해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육계 비리 근절 관계부처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체대 종합감사는 빙상계 비위뿐 아니라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 등 전반을 포함합니다. 교육부는 또 다음 달까지 전국 교육청과 함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실태를 점검합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성폭력 신고 시스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다음 달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체육계 폭력, 성폭력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체육단체 규정은 오는 3월까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잇따른 체육계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내부구조 개혁도 속도를 냅니다.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이어도 비위가 잇따르면 국가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연금 제도와 병역 특례 제도도 전면 재검토됩니다. 또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그동안 통합 운영되면서 올림픽과 같은 엘리트 체육에만 매몰되었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이달 중에 발족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근거 사진을 제시하자 일본 측이 이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 측이 우리의 사진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일본이 자료를 제시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날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찍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자신들이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료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 측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제공한 레이더 경보음은 실체가 없는 기계음일 수 있고 이후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몇 차례의 위협 비행을 더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그간 절제된 대응을 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지금까지 미 측에 설명해왔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미국이 아닌 한일 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나 금액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각국 어느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G20 정상회의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액수와 유효기간 등의 이견을 보이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측이 분담금 최저 10억 달러, 유효기간 1년의 단기 협정을 원하는 반면 우리 측은 분담금 1조 원 미만 3년에서 5년의 지속 협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에 8강전을 갔습니다. 네, 8강전의 상대는 중동의 다크호스 카타르인데요. 신국진 기자와 함께 8강전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이제 경기가요, 몇 시간 채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8강전 경기가 오후 10시에 시작되니까요. 앞으로 약 2시간 정도 뒤면 경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카타르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또 차기 월드컵 개최국이죠. 자, 근데 득점이 상당히 많고 또 실점은 없다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한 팀들을 보면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가 됐는데요. 카타르의 경우 피파 랭킹은 93위지만 이번 대회에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카타르는 2조에서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차지했고요. 16강전에서는 이라크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득점과 실점인데요. 4경기를 펼치는 동안 무려 11득점을 했지만 실점은 아직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팀 가운데 최다 골이기도 합니다. 네, 최다 골. 이 득점이 많다는 건 결국 공격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실점이 없다는 건 수비를 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의 경우 2022년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기아 선수들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 이제 수단에서 기여한 공격수 알리 아무에즈가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골 감각을 과시하며 지금까지 7골을 넣어 득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지난 4경기에서 기록한 골이 모두 6골인데요. 우리 대표팀 전체가 득점한 것보다 혼자 넣은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외에도 카타르는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 결승골 상황에서 드러난 중앙 수비수 바삼 알라위의 날카로운 킥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신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카타르가 최근 상당히 상승세인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지금 우승 후보 아닌가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대표팀도 16강전에서 1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을 주축으로 최전방의 황의조, 좌우측에 이청용과 황희찬이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이 조합만 보면 이번 대회에서 탈아시아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선에서는 정우영이나 황인범, 주세종 등이 활약할 전망이고요.
수비에서는 김영권과 김민재를 중심으로 지난 16강에서 골을 넣은 김진수와 이용등이 탄탄하게 버틸 예정입니다. 네, 우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 16강부터 이 토너먼트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토너먼트가 3, 4일 간격으로 열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체력이 제일 좀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토너먼트 대회에서 체력 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6강에서 연장 승부까지 펼쳤던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선수들보다 30분 정도를 더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6강을 마치고